아레니우스를 알아요. 오늘은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해보겠어요. 산과 염기는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산과 염기를 쭉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 그리고 염기라는 개념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죠.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고 산과 염기가 화학적으로 분자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갑시다. 먼저 이 단어를 시작하기 전에 산과 염기의 성질과 산과 염기의 정의를 구분을 하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과 염기의 성질이랑 정의를 막 혼동하고 있어요. 그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과학사적으로 어떻게 산과 염기가 정의되어 왔는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그럼 이런 정의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바로 산과 염기의 성질 때문에 이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예요. 알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거죠. 요거. 일단 산성이라는 성질이에요. 이 산성이라는 성질은 처음에 산과 염기의 개념이 없을 때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있다는 건 알았죠. 신맛을 내는 물질이 있었고요. 리트머스 종이,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빨갛게 만드는 물질, 금속을 녹여서 수소를 만드는 물질, 물에 녹였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로서의 물질, 이런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이 여러 개가 있던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얘가 모두 다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된 성질을 가지니 우리 이 성질을 뭐라고 이름 붙여보자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름 붙인 게 바로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산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성질을 가진 애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질이라는 거죠. 물질의 성질. 다음,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들, 그러니까 요런 성질을 바로 염기성이라고 하고, 이런 염기성을 갖는 물질들을 염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까지 성질이에요. 관찰의 결과죠. 그렇게 관찰 결과 이런 성질을 갖는 애들, 산성을 갖는 물질들은 이런 애들이다. 얘네를 산이라고 부르자. 염기성을 갖는 물질은 이런 애들이다. 이런 애들을 염기라 부르자 라는 것까지 왔어요. 지금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가? 무엇 때문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느냐를 알아보자가 다음에 할 일이겠죠. 과학자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겠죠. 그거를 제일 처음 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레니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산염기를 정의한 분이 몇 분 더 계신데, 이거를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정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란 이름을 알아야 해요. 아레니우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를 3번 정도 해볼까요? 같이? 아레니우스 해봐. 뭐 누가 보면 어때? 보지도 않잖아. 지금 혼자 있잖아. 이걸 어디서 보고 있니? 어디서 보고 계세요? 화장실? 뭐 버스? 학교 오는 버스? 뭐 어디든 한번 해봐. 조그맣게. 아레니우스죠. 이 아레니우스는 가만히 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산성을 갖는 요 산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를 분석해 봤더니 얘네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졌던 거죠. 염산, 아세트단, 황산을 물에 녹여봤더니 이 물에 녹였다는 게 아주 중요해. 아레니우스가 한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에 녹여봤더니 수소이온을 내어놓더라. 산성을 내는 물질, 즉 산들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아이구나, 요런 정의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산은 바로 물에 녹았을 때
이 물에 녹았을 때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계속 강조하죠. 왜냐면 다음번에 얘기할 산염기의 정의와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물에 녹였을 때라는 거. 물에 녹였을 때. 자,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그럼 염기도 공통점을 확인해 보셨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바로 요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요런, 염기 역시 물에 녹였더니 이렇게, 이건 옮길 수가 없네. 물에 녹였더니 요렇게 수산화이온 바로 OH 마이너스, 얘네를 내어놓더라. 염기라는 건 바로 물에 녹였을 때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를 내어놓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예요. 아레니우스 정의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바로 산. 그러려면 분자 내부에 내놓을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놓을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수소이온으로 나오는 거죠.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아이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내어놓을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염기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라는 분이 최초의 산염기 개념을 정의하셨어요. 엄청난 일이야 이거. 엄청난 일이야. 바로 산염기 개념의 정의의 시작이 이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과학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 누구죠?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바로 문제였어요. 왜 문제였냐면 지금 아레니우스 이분의 염기의 정의는 뭐냐면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이고, 그러려면 분자 내부에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하는데, 물질 내부에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하는데, 분자 내부란 말은 틀렸네요. Sorry. 물질 내부에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OH-가 있어야 되는데, 또 틀리네.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틀린 거고, OH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온 형태로 있어도 되고, 또는 그냥 결합된 형태로 있어도 되는데, 그냥 OH라고 말하는 게 맞네요. Sorry. I'm so sorry. 자, 그래요. 그래서 물질 내부에 OH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암모니아는 아무리 봐도 OH가 없죠. 내어놓을 OH가 없어요. 근데 염기가 가진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쓴맛. 누가 이 암모니아의 혀를 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냄새, 아무튼 쓴맛을 가지고 있고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들고요. 또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만들고요. 뭐 이런 염기가 가진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염기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레니우스 이분의 정의에 의하면 얘는 염기가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얘가 가진 성질이 잘못된 건 아니죠. 성질은 얘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자연계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성질은 잘못되지 않았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분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아까 말했죠. 산염기의 성질과 산염기의 정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의가 잘못됐구나. 그럼 방법은 단순해요. 정의를 고치면 돼요. 또는 이 암모니아 역시도 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고안하면 되죠. 그 다음 과학자들이 고안을 해냈어요. 다음 봅시다. 고안을 낸 얘기는 요 다음에 하자.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아레니우스는 산염기를 정의할 때 계속 뭐라고 정의했어요? 물에 녹았을 때라고 정의했죠. 수용액에서 또는 물에 녹았을 때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거, aqueous, 물에 녹인 염화수소를 소음에 적신 거예요. 이렇게 소음에 적신 거. 얘도 물에 녹은 암모니아를 소음에 적신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잠깐만.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이 염화수소 기체, 가스 형태의 기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스 형태의 기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얘도 좀 있으면 가스 형태의 암모니아가 나오게 돼 있죠. 암모니아 기체가.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 의하면 물에 녹았을 때 산과 염기의 반응, 또 물에 녹았을 때 H+ 내놓거나 OH- 내놓는, 즉 물에서의 수용액에서의 반응만을 얘기하는데, 요렇게 왜 안 되지? 요렇게 잘 보세요. 요렇게 여기 좀 허연 거 보여요? 허연 거? 요렇게
물에 녹지 않았음에도 기체 상태로 그냥 이게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얘는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했지만 분명히 산과 염기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산과 염기야. 그러니까 단순히 수용액에서만 이라는 이 정의가 부족한 거죠. 화산과 염기의 성질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걸 포괄하는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과학자들은 좀 더 완벽한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 좀 더 완벽한 정의를 한번 알아내보자.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정의, 새로운 정의를 한번 연구해봅시다 라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덴마크의 프렌스테드라는 분과 영국의 로리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재밌는 건 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대학에서 따로 서로 알지도 못한데 그냥 따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를 거의 동시에 내신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거 누구의 정의로 하지? 누구에게 상을 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게 발표했다는 것. 그래서 아까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정의라고 말하냐면 브랜스테드 앤 로리의 정의라고 말해요. 이 두 분의 이름을 모두 써서 그렇다는 거죠. 이분들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H 플러스를 내어놓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 끝이에요. 아레니우스의 정의와의 차이점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레니우스는 뭐예요? 둘 다 수용액이에요. 물에 녹았을 때 수소를 내놓으면 산, 수산이온을 내놓으면 염기였어요. 물에 녹았을 때. 근데 프랜시스 로리의 정의는 아니야. 그냥 수용액이든 기체든 상관없어. 그냥 양성자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라는 개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들을 양성자 주계라고 불러요. 양성자를 주는 개체라고 해요. 양성자를 주는 개체. 양성자 받계, 양성자를 받는 개체, 받계라는 거죠.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계. 요 표현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좀 재밌어 하더라. 주계, 받계. 이게 주계 하나만 주계나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는 개체라는 거예요. 자, 프랜시스 로리의 산염기 정의를 좀 더 보고 끝냅시다. 이 경우 이게 바로 염산, 그러니까 염화소를 물에 녹였을 때 이 염화소에 있는 H 플러스 양성자가 이 물한테 가면서 H3O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쵸? 이때 얘가 바로 양성자를 줬으니까 양성자 주계, 바로 산이고요. 얘는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인 거죠. 염기라니? 아레니우스 염기는 뭐예요?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어주는 놈이잖아요. 그쵸?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근데 염기라고 정할 수 있어요. 프랜시스 로리의 정의에서는. 또 이것도 재밌어요.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물로부터 H 플러스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돼요. 이러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니아는 염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프랜시스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양성자를 받는 양성자 받계니까 염기라고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 로리의 정의는 바로 암모니아를 염기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또 갑시다. 그래서 이 기체상에서의 반응 역시에서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염화수소 기체와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면 H 플러스, 염화소 기체에 있는 H 플러스가 암모니아한테 가면서 이렇게 NH4 암모늄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경우에도 얘를 양성자 주계, 산, 양성자 받계, 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프랜시스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 기체상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OH-를 가지지 않는 염기성을 가진 물질 역시도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반응식을 보면서 눈치챈 똘똘한 친구도 있겠지만 얘와 얘의 반응에서 물 분자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바로 염기죠. 그런데 밑에서 봤더니 암모니아와의 반응에선 수소를 줬어요. 뭐예요? 산이죠. 프랜시스 로리 정의에 의하면 이 물질은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반드시 반응식에서의 상대적인 역할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반응에서 얘는 산이다,
요 반응에서 얘는 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 반응에서 물은 염기잖아요. 근데 요 반응에서 물은 산이죠. 요렇게 바로 양쪽성 물질이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염기가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는 양쪽성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죠. 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 덕분에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안녕. 고생했어.